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 회피형의 연애와 이별 팩트체크를 하면서 회피형 분들과 불안형의 연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사실 회피형을 믿고 걸으면 안 되는지, 만약에 회피형과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뭘 알아야 하는지, 특히 회피형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믿고 걸을 상대가 아니라 좋은 상대가 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불안형의 연애와 이별 팩트체크는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궁금하신 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 올라간 영상이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을, 애착유형에 대한 영상들을 찍고 있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이슈가 너무 크니까 애착유형 재능기부 세미나를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짧게나마 풀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원래는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2시간도 사실은 다들 부족해 하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0몇 분짜리 뭐 영상 가지고는 뭐 부족하시긴 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회피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굉장히 악명이 높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회피형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거야, 그쵸? 자, 일단 진짜 너무나 해드리고 싶었던 팩트체크가 뭐냐면, 회피형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믿고 걸으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긴 해요. 저번에 불안형 영상에서도 잠깐 이 부분 얘기를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회피형을 믿고 걸으라는 얘기를 불안형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불안형 분들이 이걸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는 되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안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안형 분들이 연애를 결국은 회피형이랑 하세요. 그래서 회피형을 만약에 믿고 걸러야 되면 불안형 입장에서 만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불안형은 회피형한테 설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피형이랑 자꾸만 연애를 하게 되는데, 믿고 걸러봤자 사실은 초반에 어떻게 거르는데요? 거르는 방법 다들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거르는 방법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회피형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걸러야 되는 게 회피형만이 아닐 수가 있어서,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영상에서 믿고 거르는 방법을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그쵸, 회피형을 믿고 거르는 방법을 사실 알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고 걸으실 건지 라는 부분이 우선 있고, 믿고 걸은다고 쳐.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불안형 분들이 설레는 건 결국은 회피형일걸? 그러면은 불안형은 또 설레는 연애가 중요하잖아. 그럼 설렘 없이 회피형이랑 연애를 안 하고 연애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저는 개개인마다 맞는 연애를 추천을 해드리고 설계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계를 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정말 우리가 자만추를 하면서 연애를 하려면, 불안형 분들 진짜 회피형밖에 없는데 연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 회피형을 믿고 걸으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또 왜 그러냐면, 회피형 분들을 이제 믿고 걸으라는 글들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야. 회피형만큼 진짜 심한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회피형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랬으면 진짜 욕먹어도 싸. 그리고 물론 나쁜 회피형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회피형 분들은 사실은 그냥 연애가 서투른 거에 불과하고, 불안형만큼 로맨틱하지 않은 성향인 게 문제기는 해요. 이게 제 문제라는 게 회피형이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불안형 입장에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난 회피형이랑 연애를 해야겠는데 회피형은 나랑 안 통하니까, 연애 스타일이. 근데 사실은 연애 스타일이 다르니까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회피형은 일단 불안형이 될 수 없고, 불안형도 회피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바뀔 순 있거든요. 많이 바꿔봤어요. 많이 바꿔봤는데, 이렇게 바뀌려면은 좀 정말 강렬한 쇼크가 있어야 돼요.
애착형이 바뀔 정도로 강렬한 쇼크라는 건 인생에서 별로 안 경험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착유형이라는 게 뭐 정신병 이런 것도 아니고 고칠 이유가 없어요. 애착유형을 고치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안정성, 쉽게 말하면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리시면 사실은 애착유형이 튀지 않는 채로 연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애착유형이라는 게 내가 상처받을까봐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기질의 특성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연애 상담, 재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물론 이제 그 심리학 이론에서는 아이들과 양육자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긴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틀리죠,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기의 입장에서 양육자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내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내가 공격성과 방어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유형이 되는 게 애착유형인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공격성이나 방어적인 성향이 떨어지려면 그냥 내가 공격받고 있지 않다?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느끼려면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이런 애착유형이 만약에 불만이다 라고 하시면 고쳐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상황이에요. 갑자기 또 이제 회피형 얘기를 하려다가 그쵸? 이걸 어떻게 나의 애착유형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로 빠졌는데 이제 애착유형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주제를 나누면 정말 제가 힘들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해서 회피형의 연애와 이별에 대해서만 다시 얘기를 짚어드리자면 일단 회피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일단 편한 거예요. 로맨틱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초반에 설레고 막 그쵸 별 생쇼? 이런 걸 다 하고 이런 건 사실 불안형보다는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냐면은 회피형 분들은 이상형이 되게 분명해요. 물론 그 이상형 기준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회피형 분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분명해. 이건 불안형이랑 다른 점이에요. 불안형은 이상형 기준이 확고하더라도 본인이 누군가랑 연애를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 연애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 사실은 이상형이 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회피형은 그런 거 진짜 1도 없어요. 1도 없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연애는 뭐냐면 이 이상형이 만약에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보여. 그럼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제 그 사람한테 빠져요. 난 쟤랑 연애를 해야 돼. 문제는 회피형도 본인들이 연애를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인 걸 알고 있어요.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서운한 거 못 풀어주고 되게 연애하기 안 좋은 특성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연애가 안 될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을 할 때 특히 이상형으로 보이는 쟤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회피형을 믿고 거르기가 불가능해. 거르고 싶을 때. 왜냐면 굉장히 불안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초반에는.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는 회피형이 정말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다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안형 분들이 오히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열어야지 연애를 가능한 게 회피형이라 가지고 회피형 분들이 오히려 연애 시작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불안형 분들이 연애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당신은 애착형이 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자기들 다 회피형이래. 회피형 아니거든요. 연애를 피한다고 회피형이 아니야. 그래서 기준을 그 이상한 거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회피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형이 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불안형 분들은 이상형이 이제 내 연애 상대로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웬만한 거 눈 감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상형이 된 거잖아요. 근데 회피형은 진짜 그런 거 진짜 없는 게 이상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엔 왜 사겨? 얘가 이상형인 것 같아서 사겨.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회피형의 이상형의 문제는 그게 있다고 했죠.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회피형이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상형은 보통 현실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이상형인 줄 알고 사귀던 이분이
사실은 환상 속에 있어, 현실 속에 있어? 현실 속에 있죠. 그럼 환상 속에는 이상형이랑 같아, 달라. 그러면은 점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었던 이유는 네가 이 이상형인 것 같아서 잘해준 건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삼진아웃을 하기 시작해요. 원아웃, 투아웃을 하다가 이제 쓰리아웃이 되면은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게 회피형의 연애긴 하거든요. 사실 연애를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회피형도 진짜 상담이 필요하기는 한데 또 어쨌든 회피형들이 좀 연애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피형 같은 경우에 진짜 서운함을 받아줄 줄 모르고 서운함을 풀어줄 줄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피형 분들은 인간관계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안 쏟거든요. 물론 이제 회피형마다 스펙트럼이 달라서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회피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관계에 많이 에너지를 쏟는 회피형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랑 진짜 밀접한 분들한테 에너지를 또 안 쏟아요. 그러니까 회피형 분들 중에서도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팬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되게 잘한다? 근데 막상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더럽게 못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더럽게 못해. 그게 회피형의 특징이에요. 본인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본인이 뭔가 되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근데 이 뭔가랑 일치를 한 게 만약에 인간관계 영역에 있다고 하면 그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거에는 그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이 연애를 일로 생각하진 않을 거잖아. 연애랑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는 그거랑 별개로 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만큼 안 쏟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쏟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서운함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게 서운하다는 감정인데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과 안 쏟는 사람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서운했을 때 풀어줄 줄 알아. 근데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안 쏟는 사람은 애초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를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집착을 하는 것 같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사실은 좀 겁해지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래요. 본인이 처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회피형도 겁내지 않는데 본인이 얼마나 이런 문제를 능숙하지 못하게 서투르게 처리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뒤에 뒷감당을 내가 뭘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뒷감당이 무섭기 때문에 겁이 나면 피하기 시작해요. 여기부터 불안형이 미치는 거죠. 내가 서운해했으면 이걸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풀어주지 않고 도망가니까 그럼 불안형이 어떻게 해? 화내. 그럼 처음엔 그냥 작은 문제였어요. 서운해했어. 서운한 거 그냥 말 한마디 예쁘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숨는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너 잘 숨어하지 않는단 말이지? 화를 내지? 그러면 서운한 게 무서워서 숨은 애가 화를 내면 어떻겠어요? 진짜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피형 분들은 사실은 좀 진짜 연애 배우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본인이 비혼주의자다 혹은 자기는 뭐 짧은 연애가 좋다 나는 그냥 썸만 타겠다 이런 분들이면 솔직히 안 배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피형 분들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고 정말 어떤 내 오랜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이 친구 관계랑 연애는 좀 달라요.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그렇게 그쵸? 인간관계에 많은 신경을 안 써도 유지가 되지만 연애는 안 그렇거든요. 분명히 투자해줘야 되는 게 있고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고 상대분이 나한테 투자해주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연애에서 좋은 감정만 누리려고 하시면 이건 연애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굉장히 좀 연애에 대해서는 서투를 수가 있고 특히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서투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운한 감정 이런 거 잘 처리 못하는 건 제가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상처받기 싫고 무서워서 그래. 그 무서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서워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피하는 건데 그건 사람의 본능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의 동반자나 소울메이트를 못 만든다고 하면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리고 회피형이 진짜 로맨스가 안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불안형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로맨스적인 부분들을 자꾸 치고 들어와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회색이 돼요. 핑크빛이 없어. 되게 나중에 죽으면서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 삭막할 거거든, 내 인생이. 그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난 좀 더 그저 오래 유지가 되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노력을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감정이 안 좋았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동반자적인 모습으로 이걸 잘 풀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회피형 분들이라도 너무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가 있고 너무나 좋은 배우자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회피형 분들은 진짜 매력이 있거든. 그 매력과 동시에 불안형 분들을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갖춰지시면은 진짜 좋은 게, 사실 불안형이 바라는 제일 좋은 이상적인 상대가 누구냐면 회피형인데 나한테만 불안형으로 대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거 불가능해. 현실에 없는데, 근데 배우시면은 회피형 여러분들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불안형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불안형 분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운했을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건 진짜 그냥 솔직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어서 연애와 이별을 제가 다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애만 다뤘어요. 이제 회피형의 이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대가 회피형이라고 하면 이별을 한 이유가 보통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높아요. 그냥 상대분의 감정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지 몰라서 이별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나랑 대화를 하는 게 네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걸 알려주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불안형 분들은 대화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대화가 안전하다고 설명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실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만 상담 받으시면은 회피형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화가 안전하다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회피형이라도 연애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에게 맞게, 상대에게 맞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상담 받아요. 뒤 안내 부분 나가니까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하게 봐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히 아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애착유형 갈등만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별의 한 50%는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식이 엄청 막 너무 어렵고 진짜 너무 방대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본인에게 맞게. 근데 이걸 또 풀어드리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또 모아보면 이게 양이 또 엄청나가지고 알려드려야 될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튜브로 알려드릴 게 아니라 아예 한번 책을 쓰거나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책을 쓴다고 막 유튜브 안 하고 상담 안 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당장 급한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단 알려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고요. 네,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 안내 부분 나가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리겠습니다.